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2024년 11월 2일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0대1로 패배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저 수치인 기대 득점 0.05 슈팅은 고작 3회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장 완장을 찬 미키 판더펜과 제드 스펜스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곧바로 터널로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죠. 리버풀 출신의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 해설을 통해 마치 FA컵에서 프리미어리그 팀과 리그 2팀이 만난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며 토트넘을 4부 리그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캐러건은 또 프랭크 감독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은 클럽에서 빅클럽으로 도약하는 감독에게 큰 문제는 실제로 그들의 축구를 팀에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 출신 제이미 레드냅도 만약 복싱 경기였다면 심판이 경기 중단을 선언했을 것이다. 첼시는 너무 쉽게 경기를 풀었다. 토트넘은 속도도 아이디어도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2024년 6월 토트넘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죠. 프랭크 감독은 7월 19일 부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현재 팀에 있다. 그런 이야기는 5주에서 6주 뒤에 하자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 미국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맨인 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뤄낸 업적은 놀랍습니다. 그는 늘 훌륭한 선수죠. 손흥민은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좋은 사고방식을 지녔고 프리시즌에 열심히 훈련하며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프랭크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의 잔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영국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잔류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죠. 영국 축구 전문 매체 TVR 풋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손흥민과 잔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경험 많은 리더가 젊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 7년간 팀을 이끌며 조직력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감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라커룸을 하나로 묶고 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였던 것이죠. 한 유럽 축구 전문 매체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그의 리더십과 프로페셔널리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전술적인 부분보다 팀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에 주목했다. 실제로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이 계속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손흥민은 10년을 몸담은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이적했죠. 영국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LAFC로부터 손흥민과 관련된 문의를 받았고 구단 사이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직후 토트넘은 공격진 재편에 나섰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를 약 977억 원에 영입했고 마티스 텔과 모하메드 쿠두스 등 젊은 공격수들로 전력을 보강했죠. 프랭크 감독은 새로운 공격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지도한 모든 팀은 많은 골을 넣었다. 여기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이후 토트넘은 리그에서 단 한 차례도 연승을 거두지 못했죠. 홈에서는 5경기 중 1승에 그쳤고 특히 첼시를 만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첼시전 5연패라는 굴욕적인 기록이 이어졌죠. 가장 큰 문제는 공격력의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첨부하신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손흥민이 뛰던 지난 시즌 본머스전에서 토트넘은 18개의 슈팅과 4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지만 이번 시즌 같은 상대를 만나서는 슈팅 5개와 결정적인 찬스 0회에 그쳤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첨부하신 문서에 따르면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팀의 유일한 해결사이자 최고의 기회 창출자가 있었지만 그가 사라지자 주인공만 가득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없고 모두가 자기 몸만 챙기려 하면서 기초적인 패스워크가 붕괴되고 슈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기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손흥민의 등번호를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의 부진도 심각했습니다. 11월 2일 첼시전에서 그는 전반 7분 루카스 베리발의 뇌진탕으로 교체 투입됐지만 후반 28분 다시 재교체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주앙 페드루에게 결승골을 내주는 장면에서 무책임한 백패스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죠. 캐러건은 시몬스는 경기 내내 형편없었다며 그의 자신감 부족과 엉성한 플레이를 비판했습니다. 첨부하신 문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몬스는 손흥민의 7번을 물려받은 남자였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독단적인 플레이와 무리한 슈팅으로 동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평균 홈 경기 기대 득점은 1.0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약속했던 감독의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전임 감독 시절에는 패하더라도 공격적이었다. 지금은 방향조차 잃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비카리오가 프리킥 상황에서 롱패스를 하지 않고 짧게 연결하자 관중석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후 전후반 내내 경기장에는 냉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프랭크 감독을 2021년 단기 재임 후 경질된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전 감독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감독 모두 수비적인 전술로 출발했으나 경기력 부진과 팬들의 반발로 빠르게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기력이 아니라 팀 분위기였습니다. 첼시전 이후 판더펜과 스펜스가 감독을 무시하고 터널로 직행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는 패배 후에도 항상 먼저 나서서 팬들에게 인사했고 다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따랐죠. 프랭크 감독은 사건 이후 두 선수가 다음날 직접 내 사무실을 찾아와 사과했다. 모든 선수가 당연히 실망하고 있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판더펜이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고 당시 주장 완장을 차고 있었음에도 솔선수범하지 못한 점은 팀 내 구심점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죠. 손흥민의 공백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토트넘 클럽 스토어의 매출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유니폼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잇따라 떠나면서 상업적 가치까지 추락한 것이죠. 한편 손흥민은 미국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문서에 따르면 LAFC에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데뷔전부터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데뷔전 하이라이트 영상은 117만 회를 기록하며 다른 슈퍼스타의 10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죠. 특히 그의 리더십은 미국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장난치며 훈련 분위기를 이끌고 경기장 안팎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모습. 한때 토트넘의 라커룸을 하나로 묶었던 그 미소와 리더십이 이제는 다른 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초기에 손흥민 잔류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고 어려운 순간에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리더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위만 보면 나쁘지 않지만 홈 4경기 연속 기대 득점이 1.0을 넘지 못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현지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프랭크 감독이 경기력 부진과 내부 불만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창의성 결여와 소극적인 전술로 인해 팬들의 야유가 이어지고 일부 선수들까지 불만을 표출하면서 누누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현실. 프랭크 감독이 처음부터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골을 넣는 선수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 토트넘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